네. 집안에서 생활하는 요즘 집돌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뭐 예전에 놀이터에서 막 놀던 아이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, 지금은. 그만큼 집에서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아이들이 맨날 뭐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 가 있는 걸 로망으로 생각해요. 하지만 보통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실제로 저희 중학생 제자들도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10 시가 넘었는데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. 왜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었는데 스카라 그러더라고요. 이게 스터디 카페. 거기 가면 공부가 잘 되는데 우리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서실 가서 공부했던 세대인 것 같아요. 뭐 잠을 자 가면서 독서실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도 그만큼 스카이 가면 공부가 잘 되고 효과가 난다는 게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책이 저는 종류별로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 전집도 좋고요. 단행본도 좋고 단편도 좋고 장편도 좋은데 좀 다양한 영역으로 힘드시더라도 좀 다양하게 갖춰 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쪼끔 부모님의 약간 연기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책을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우리가 10 년만 참고 옆에 책을 좀 쌓아 놓고 한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독서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항상 책이 쌓여 있는 걸 애들이 보면 그 좀 자극을 받거든요. 물론 좋아하는 책을 보다 보면 좋아하게 돼요. 책을 안 보게 되면 계속 싫어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종류별로 좀 한 번에 5 권, 6 권을 봐도 상관없거든요. 짧게, 짧게, 짧게. 그래서 그런 환경을 부모님이 쪼끔 연기력을 발휘하시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, 그리고 우리 교육은 약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좀 구비를 해 주시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집안 환경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요즘은 아기 대신에 뭐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잖아요. 근데 이제 대략 1,500만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했지만 그 동물이 주는 거는 사실은 되게 감성적인 부분, 정서적인 부분, 뭐 그리고 사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만함을 주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 손실이든 어떤 이별의 아픔 이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동물을 키워내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정서적이고 내가 정말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우리 동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것처럼 저는 책을 이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. 반려견, 반려묘처럼. 정말 내 가슴 속에 남을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즐거울 때 보통 이제 좌절하거나 시련이 왔을 때 그 추억을 살짝 끄집어 보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느끼는 그 책이 주는 감동, 내 책이 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 보통 깊게 읽었던 책,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, 뭔가 깨달음을 주었던 책, 이런 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.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도 하고 내 가치를 좀 더 높여보자. 요런 의미에서 반려북이라는 말을 써 봤습니다. 네. 아이와 함께 나누는 독서 대화법은 책을 이제 그전에 책을 크게 우리가 문학, 비문학으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. 문학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이라는 걸 넣어서 만든 책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책들이거든요. 근데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동시, 동화, 산문, 소설, 일기, 시, 뭐 소설 이런 것들인데 희곡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비문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세우기 위해서 보는 책들이거든요. 그러면 문학을 볼 때 비문학을 볼 때 대화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기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. 근데 부모님께서 하시기에는 쪼끔 이렇게 좀 전문성을 요하는 공부도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
아이와 이제 일반적인 책들은 아마 문학책을 많이 보실 거예요. 문학책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아이들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. 자기의 어떤 잣대, 자기의 정답을 정해 놓고 아이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발 묻지 마시고요. 그러면 묻지 않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좀 인정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애가 책을 막 정말 상상하면서 온갖 상상을 꿈을 꾸면서 책을 딱 끝내서 못하는데 그러다 엄마가 책을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야? 막 이러면 근데 중요한 건 엄마는 책을 안 읽고도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발 학습과 독서는 다른 영역이거든요. '아 네가 이렇게 느꼈구나.' 예를 들면 뿌듯함을 느껴야 되고 슬픔을 느껴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될 책도 있죠. 그런데 아이가 봤을 때는 '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'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저 이게 올라오죠. 사실은 '어떻게 그럴 수 있지?'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어 진짜 공감해 주시면서 어 "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? 아빠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? 엄마는 아빠는 이걸 잘 못 느꼈는데 우리 너는 이걸 받는 게 대단한데 조금 이야기 좀 해 줄래?" 이렇게 좀 정말 공감, 정말 인정 이건 아이들은 다 느끼거든요.